이 달러가 얼마나 빠지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1,300원에서 1,400원 정도 안에서만 유지가 된다고 하면 희망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1,500원을 돌파한다. 이때는 자산 그냥 망가진다. 지금 여기가 가밀 현대 테라타워인데요. 이제 입주를 곧 앞두고 있고 저와 투자자들이 많이 여기를 샀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러 왔는데 간밤에 긴급한 이슈가 하나 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메라를 킨 거죠. 그럼 어떤 긴급한 건지. 미 연준에서 금리를 0.75%를 또 올렸어요. 자이언트 스텝을 2연속 최초로 이렇게 올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미 간의 금리가 역전이 됐잖아요. 이게 지금 무서운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게 더 오르면 정말 자산시장은 폭락한다. 이 금리가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해.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근데 그 한국이 미국보다 그 금리가 낮은 거죠. 그렇죠. 그럼 왜냐면 네. 지금 미국이 그 전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고 하거든요. 얘가 9.1%인 거야. 거의 또 28년 만에 최대 물가 상승률이 있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2연속 0.75%라는 자이언트 스텝을 간 거예요. 이러면서 한국이 2.25, 미국이 2.5가 된 거예요. 이러면은 미국과 한국이 금리가 역전이 된 거야. 자,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예금 금리가 둘 다 3%야. 이래도 미국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미국은 제1의 경제대국이고 금융이 안정이 돼 있고 가장 선호하는 투자처죠. 그런데 그동안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한국 같은 중선진국 그리고 태국이라든지 뭐 말레이시아나 브라질이나 이러한 개발도상국 쪽으로 돈이 흘러갔다는 거야. 근데 이제는 한국과 미국이 금리가 역전이 됐잖아요. 이러면 누가 봐도 글로벌 투자 입장에서는 미국이 더 매력적인 시장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면은 한국에 투자를 했던 외국인들이 이 돈을 빼서 미국으로 다시 간다는 거야. 이게 정말 무섭다. 자, 그래서 실내로 IMF 때 환율이 800원대였어 그때. 근데 이게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이 돈들이 한국이 이제는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다. 거기다가 위험한 시장이라고 판단을 한 거야. 이러면서 돈이 빠져나간 게 환율이 800원이었던 게 1200원을 찍고 순식간에 1500원. 그리고 한국이 IMF에 외환을 빌려달라. 달러를 빌려달라 이렇게 해서 구제금융을 요청하고는 1,700억을 돌파했다. 그리고는 단기간에 2,000원까지 찍고 내려왔거든요. 이때 금리가 무려 20%가 돌파가 돼요. 왜냐? 금리를 20%를 안 올리면 외국 돈이 달러도가 다 미국이나 선진국으로 다 돌아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올려서 외국인들한테 매력적인 금리를 주게 되는 거야. 이때 한국 기업들이 줄도산을 해요. 이러면은 한국 자산시장, 코인시장, 거기다가 마지막에 부동산 시장, 아파트 시장도 그냥 급락이 온 거예요. 이때 압구정이나 강남의 똘똘이들도 30%가 빠졌어요. 많이 빠진 데는 40%까지 빠졌다는 거야. 그래서 금리도 중요하지만 환율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자산시장에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때 금리와 환율이 동반 급등을 해버리면 정말 강남도 다 무너진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킨 겁니다. 하지만 IMF 때랑은 달라요. 왜냐? IMF 때는 500억 달러도 없었어. 외환 보유액이. 하지만 지금은 4,800억인가 가지고 있잖아. 4,800억 달러. 그래서 지금 정도의 국내 펀더멘탈과 기업들의 펀더멘탈과 외환 보유액이라고 하면 IMF 97년에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오늘 왜 코스피와 나스닥과 코인 시장이 지금 급등을 하느냐? 파월 의장이 0.75%를 올리는 건 당위성을 얘기를 했지만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는 것 같아. 이러면서 비둘기파, 온화적인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내년 정도가 되면 금리 인상이 조금 더 누그러질 거다. 이 한마디 때문에 자산시장과 금융시장들이 금리가 급등이 아니라 인플레가 피크를 찍고요. 이제는 금리 상승이 조금은 완화가 되지 않을까 이 희망을 본 거예요. 이 말은 우리나라도 환율이 1,500원, 1,700원까지 갈 가능성이 낮다. 오히려 금리가 좀 누그러지면서 자산시장이 반등이 될 수 있는 희망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금리라는 게 영원히 오를 수가 없다. 그러면서 미 연준에서도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을 한다. 이게 이제 희망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현장도 온 거 아닙니까? 제가 안 팔고 요거 제가 입주를 하든 임대를 주든 1년은 존버를 한다. 이러면 그때부터는 다시 자산시장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금리의 한방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같이 수출 중심 기업들은 내수보다는 수출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외국 돈이 필요하다. 이 달러가 얼마나 빠지냐에 따라서 환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환율 1,300원에서 1,400원 정도 안에서만 유지가 된다고 하면 희망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1,500원을 돌파한다. 이때는 자산 그냥 망가진다. 하지만 현금이 있고 준비를 했던 사람들은 이 시장에서 버티고 줍줍을 할 것이고 이 시장을 대비를 못하고 현금이 없는 개미들은 무너질 거다. 이때 더 큰 부자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연준을 바라보면서 특히 환율을 보며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 환율 무너지면 다 망하는 거다. 하지만 금리와 환율이 우리가 지탱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면 기회가 올 겁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환율과 금리를 얘기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 저는 해외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미 제가 미국 달러 사놔라, 해외 자산 사놔라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있어. 이런 위기에는 달러가 빚을 내고 달러가 들어오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장땡이다.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미국 시장, 베트남 시장 그리고 환율까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이 조금 더 금리를 누그러질 수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면 아마도 우리는 웃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힘든 시장 잘 이겨내시고 저희가 또 현장의 소리 그리고 환율과 금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 아, 더워. 자, 우리는 임장을 떠나요. 준비됐나요? 네, 가시죠. 준비됐습니다. 그늘 좀 갑시다. 죽겠어 나.